2023년 3월 31일 밤 10시 3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래 보니까 이 우유를 이 서울 우유인데 그러니까 1월 30일 날 금년 2023년 1월 30일 날 우유가 제조가 된 것 같네요. 7시 16분에 제조가 되고 이제 2월 11일 7시 16분까지 이제 이거 유효 기간이 그래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한 12일 정도 우유가 이제 그 우유를 먹을 수 있다. 이제 이거겠죠. 그런데 내가 이 우유를 산 날짜는 2023년 2월 4일 날 이 우유를 샀어요. 사고 이 서울 우유에다가 허경영 이름을 적고 위에 또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사진을 이렇게 부착을 했습니다. 이걸 이름하여 이제 불로유라고 우리 허경영 총재님을 따르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것을 불로유라고 그래요. 오늘 이거 뭐 잘 마시는 사람은 잘 알고 또 모르시는 분은 또 잘 모르시니까 내가 한번 이렇게 기록을 한번 그 영상을 통해서 좀 알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우유가 제조가 된 날짜는 1월 30일, 금년 1월 30일이고 유통기간은 2월 11일이니까 많이 지났죠. 오늘이 3월 31일이니까 한 달하고도 한 20일이 지난 우유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우유를 산 것은 2023년 2월 4일이고 사고 바로 이제 이 우유에다가 서울 우유에다가 허경영 이름을 적고 여기 또 사진을 서경영 총재님의 사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뜯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면은 이제 이 우유를 다 마시고 난 다음에 이제 빈병에다가 수돗물을 제가 받아 먹는데 여기도 허경영 이름을 적어 놓고 여기는 이제 1월 31일 날 만드는 거네요. 그리고 이름 적고 허경영 총재님의 사진을 붙였는데 이 기포가 많이 생기 있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우리 허경영 총재님을 따르시는 분들은 이제 불로수라고 그래요. 이 기포가 생기는 것이 이리 보입니다. 여기들 보면 기포가 이렇게 생긴 것이 이리 보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물도 이렇게 마실 때 이런 물을 잘 마십니다. 이거는 수돗물을 바로 마시는 거예요. 아이고, 마셔보겠습니다. 아이고, 내일 이제 이틀 쉬니까 오늘 퇴근하면서 동대신동 세용슈퍼 가가지고 먹을 걸 좀 과자를 좀 사놨습니다. 바나나는 어젠가 아래 가서 샀고. 물을 한 잔 마셨고 요 우유를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거 우유를 뜯으니까 지금 현재 뜯으면은 뭐 또 이렇게 뭐 붙여놨거든요. 이렇게 붙여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뜯은 건데 지금 처음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유 우유 넣은 지가 딱 2달 된 거예요. 1월 30일 날 만들어졌고 2월 28일, 3월 30일이니까 딱 60일 지난 겁니다. 저기 떴습니다. 뜯으면은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우유가 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따랐습니다. 이거 우유 뭐 불로유 잘 자시는 분들한테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혹시 이제 제 동영상을 처음 보시거나 이런 분을 위해서 내가 한번 영상을 찍습니다. 자, 이거 처음 마셔봅니다. 한 2달 지난 우유예요. 좀 마셔보겠습니다. 고소합니다. 내 마시는 장면을 한번 찍어볼까? 참네. 아이고, 이거 참네. 잠옷 입어가지고 잠옷 입은 모습 안 보여주려고 하는데 방금 따른 우유거든요. 고소합니다. 고소해요. 전혀 그게 무슨 상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 고소한 거는 두 번째치고 이제 불로유를 마시게 되면은 뭐야 이게 뭐 갑상선 뭐 암이라든지 또 혈압이 높은 사람들, 우리 참 내 주위에 보면은 혈압약 먹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불로유를 계속 마시게 되면은 혈압이 낮아져요. 혈압약 안 먹어도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장이 안 좋아가지고 화장실을 여러 번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 내 주위에 보면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화장실을 참 자주 가더라고. 그런 분들은 장이 좋아지는 거예요. 뭐 기타 불로유 마셔가지고 좋아지는 것이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뭐 조금 이야기를 좀 세게 하면은 만병통치다 이래 보면 돼요. 만병통치다 이래 보면 됩니다. 정말 그 좋아요. 좋아. 뭐 몸에 엄청 그 좋은 것으로 이렇게 바뀌니까 혈압이 있으신 분들 또 이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분들 이런 사람들도 성격이 온화해지고 장도 좋아지고 뭐 기타 여러 가지로 엄청 좋아지는 물질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로유를 이렇게 허경영 총재님의 이름을 적거나 사진 스티커를 붙여서 이렇게 먹으면은 이거 엄청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우유를 또 이렇게 자기한테 맞지 않아 가지고 우유를 안 마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야 서울에 보면은 임플란트를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하시는 그런 의사가 있다 그러네요. 그 의사님은 회원제로 하는데 비용이 엄청 비싸다 그럽니다. 뭐 하여튼간에 그 아주 막 임플란트 이거는 임플란트 잘못하다 보면 사람이 뭐 엄청 안 좋은 수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임플란트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냥 거의 최고로 잘하시는 분인가 보더라고. 그런데 그러니까 가격도 비싸고 회원제로 해가지고 하는데 이분이 우유를 못 마신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우유를 마시면 이제 뭐 설사가 나거나 뭐 하여튼 자기한테 안 맞아. 그런데 요 불로유 이제 허경영 그 우유에다가 허경영 이름을 적거나 사진을 붙여가지고 놔두면은 불로유로 바뀌거든요. 그 우유는 마시니까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그 사람이 놀래가지고 그 정언한 것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불로유를 마시고 좋아졌다는 거 여기에 대한 사례는 아마 수십, 수백, 수천 가지가 됩니다. 수천 가지가 돼요. 그 피부가 안 좋아가지고 그랬는데도 이제 우유 불로유를 바르면 피부가 좋아지는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간에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안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고
또 그걸 계기로 해서 허경영 그 총재님의 그 유튜브 강의를 이제 들어보시고 또 이제 뭐 들어보신 분 중에서 이분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또 이제 가서 만나보는 거고 그래요. 그거 다 자기 복입니다. 자기 복이니까 굳이 나는 뭐 내 주위에 이제 내하고 인연 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계시는데 굳이 나는 가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면요 좋지 좋은데 그러니까 나는 막 자기가 마음이 이제 이렇게 우러나와야 돼요. 우러나와야 되는 것이지 뭐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래요. 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내 이야기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하고 내가 오늘도 한번 오늘도 한번 내가 쭉 뭐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 뭐 내하고 정말로 이렇게 한번 내 누구라고는 이야기는 못하겠고 정말 내하고 좀 이렇게 가깝게 인연이 되어신 분, 인연이 된 분한 인연이 이제 인연을 이제 맺게 되신 분에게 이제 정말 그 앉아 내가 술은 못하지만은 앉아서 뭐 이렇게 음료수라도 마시면서 또 식사라도 같이 하면서 정말 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런 한 순간이 이제 온다고 가정을 하면은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나는 결국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이 모든 것이 허경영 신인님이라 하는 우리는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따르시는 분들은 신인님이라 그러는데 또 그 처음 모르는 사람은 또한테는 허경영 신인님이라 그러면 좀 듣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이분이 국가혁명당 대표님이시고 이러니까 명예 대표님이시고 이러니까 또 총재님으로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허경영 총재님이라고 이제 많이 부르죠. 일반 사람들로 볼 때는. 그래서 나는 허경영 총재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 내 모든 생애,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모든 것이 허경영 총재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나왔다. 내 이야기를 정말 간곡하게 이야기를 해요. 참. 그 사람이 이제 내 이야기를 들어줄 만한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돼 있었을 때는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이지. 내 말하는 것도 그냥 뭐 듣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사람한테는 이야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 마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이렇게 이제 귀 기울여 가지고 듣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근데 참 진짜 이야기를 이렇게 하겠다고요. 하면은 결국 가서는 허경영 총재님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거예요. 하루에 내가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유튜브를 저는 좀 여러 가지로 즐겨 봅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내 같은 경우는 알고 싶은 것이 많으니까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 모든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알고 싶은 사람이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가 올라올 때는 얼마나 많이 보고 싶겠느냐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하루의 일과가
유튜브를 이제 좀 이렇게 주요하신 그 강사님들이 하시는 그 유튜브를 들으면서 잡니다. 들으면서 자요. 들으면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듣고 뭐 그 범위라고 하는 것은 한정이 없어요. 예, 종교만 하더라도 나는 기독교 하나로서는 절대 만족을 못 합니다. 오늘 내가 식사하고 오니까, 저녁 식사하고 노니까, 사람들이 막 몇십 명, 한 몇백 명이 쫙 이렇게 막 옷 놓더라고. 그건 뭐냐 보니까,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제 그 교회 금요 기도 마치고 이제 오시는 그 교회 갔다 오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근데 그 교회 기독교 하나만 가지고서도 내 양이 차지를 안 해요. 절대 차지를 않습니다. 또 불교 가지고도 뭐 양의 차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알고 싶다고. 그러니까 종교만 하더라도 뭐 전부 다 알고 싶고, 그 이외에 지금 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 사태에 대해서 진짜 알고 싶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스코트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이렇게 강의를 쭉 몇 년 전부터 하셨는데, 내가 최근에는 한 1, 2년 동안에는 이분이 강의를 안 들었어. 그런데 요즘 또 보니까 또 있어가지고 좀 새로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사태, 그리고 지금 또 트럼프가 기소가 됐다고 하는데, 정말 그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을 움직이는 것은 군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대통령 전용기는 바이든이 못 타고 다닌다고. 그리고 트럼프가 타고 다니는데, 지금 과연 이 트럼프가 이제 기소가 된 것이 잘 된 것인지 못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알고 싶고, 뭐 알고 싶은 게 그래 많습니다. 오만 거 때만 거 다 알고 싶다고.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리고 저기 김용옥, 도올 김용옥 씨, 우리하고 같은 광생 김씨인데, 이분이 워낙 이제 또 아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학과 유교와의 관계, 그리고 동학과 유학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봐야 되죠. 그리고 그분은 상당히 범위가 왔다 갔다 그래요. 화엄, 불교에 대해서도 강의하면서 중용에 대해서도 강의하고, 또 요한복음에 대해서도 강의도 하고, 유교, 불교, 기독교를 막 자유자재로 하는데, 강정산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신앙을 한 사람은 아니더라고, 김용옥 씨가. 그래도 강정산에 대해서도 자기도 언급을 하고 그래요. 최순 대신사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그런데 이분은 허경영 총재님을 모르더라고, 김용옥 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또 김태유 박사가 또 나와가지고 이제 하시는 것이,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또 전 세계를 이끌어 갈 만한 그런 패권 국가가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 그 강의가 또 수십 개가 있는데, 그것도 다 봐야 되고, 보고 싶고, 또 많이 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태영 심리학자죠. 김태영 소장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그 심리 상태를 쫙 분석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이낙연 씨의 심리가 어떻다. 그리고 지금 전우환이지,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 둘째 아들의 둘째 아들, 전두환 대통령의 둘째 아들이 전재용인데, 이름이 이재용이하고 이름이 같더라고. 재용이, 그거는 이병철이의 손자는 이재용이고, 전두환의 둘째 아들은 전재용이고, 전재용의 이제 둘째 아들이 전우원인가 그렇지.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심리로서 이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여기 대해서 김태형 소장이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의 심리, 그리고 이제 윤석열 현 대통령의 심리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또 다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잠잘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잠 안 잘 수가 있나? 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허경영 총재님이 이제 이때까지 강의하신 거 2014년부터 강의한 건 다 있다고. 2014년, 2014년부터는 강의한 것이 다 유튜브로 다 찍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보고 싶고, 몇 회다 그러면은 제목이 딱 생각나고 그 어느 정도 말씀이 머릿속에 싹 박혀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되려면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평균 수명이 요즘 한국 사람 평균 수명이 한 80 몇 세잖아. 그럼 내가 이제 68세니까 한 20년 정도밖에 못 사는데, 예를 들어서 평균 수명을 산다 그러면은 지금 그 공부할 거 생각하면은 나는 한 10,000년 정도 공부하면은 내가 알고 싶은 것이 한 10분 일어날까 모르겠어요. 10,000년. 사람이 10,000년 살 수 있는가 모르지. 10,000년을 어떻게 사노? 기분은 그렇다 이 말이야. 기분은. 그 뭐 100년을 살면은 36,500일이고 1,000년을 살았다 그러면 336만 5천일. 그리고 10,000년을 살았다 그러면은 뭐 얼마 되지도 않아요. 365만 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원을, 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루가 1원이라 할 것 같으면은 365만 원, 300 그러면 10,000년을 산다고. 10,000년을 공부하면은 좀 다 알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전부 다 알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또 이제 뭐 이제 전에는 늘 내가 이제 이거 허경영 총재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강정산을 이렇게 늘 신앙을 할 때, 강정산 신앙하기 전에는 이제 그 기독교를 이렇게 쭉 했고 이랬는데, 기독교 불교를 좀 했고, 그런데 그 이제는 강정산을 좀 오래 했어요. 오래 할 때는 늘 이렇게 외우는 것이 그거라고, 태울 줄하고 훔쳤지. 뭐 안전하 서나 자나 깨나 뭐 태울 줄. 그러니까 왜냐하면 소름 나는 곳을 가야 본인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다, 이제 이랬으니까 그것이 이제 모든 것이 총 가르침의 결론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소름 훔자, 소름 치자, 그러니까 훔치 그 소름 훔이고 소름 치니까 훔치 그 태월천 상원군 훔리 지하돌의 훔리암리 사파, 이 태월줄을 잃는 곳, 즉 도장에 가야 이제 된다 이래가지고 그걸 오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허경영 총재님을 만나기 전에는 거기밖에 안 된다고. 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허경영 총재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걸 내가 버렸지만은, 허경영 총재님이 오기 전에는 그게 최고란 말이야. 마치 뭐와 같느냐. 여기서 미국까지 가려면은 최고, 지금 우리가 빨리 가는 거는 비행기보다 더 빠른 게 있는가 모르겠네. 한국에서 미국 가는데 제일 빨리 가는 거 비행기가 제일 빠르잖아. 비행기보다 빠른 게 있는가? 없잖아. 안 그래? 그러면 앞으로 이제 비행 접시 같은 것이 나온다든지, 안 그러면 뭐 또 초고속 무슨 뭐 1초 만에 가는 게 이제 생긴다 그러잖아요. 1초 만에 가는 거. 근데 사람은 이제 축소를 시켜가지고 팍 순간이동식으로 하는 거. 뭐 그런 것도 앞으로 한 20, 30년 뒤에는 뭐 가능하다 그러는데, 현재까지는 아니거든. 현재까지는 뭐 1초 만에 미국 갔다는 사람은 없잖아.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비행기라고. 그렇듯이 허경영 총재님을 유튜브 강의가 나오기 전에는 가장 최고의 지성인이 믿는 것이 강정산이라고. 그 좀 덜 떨어진 놈들, 덜 떨어진 놈이라서 좀 미안하지만은 좀 덜 떨어진 놈들이 믿는 것이 불교 기독교라고. 그러니까 불교 기독교는 한 고등학생 정도 수준이, 그리고 이제 강정산은 그 단계가 높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강정산 하면은 뭐 우습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강정산은 그 규역의 세계도 다루거든. 사물이 이제 변화하는 거 원리까지 다루고 이렇게 하니까 그 폭이 넓어요. 그래서 늘 생각할 때는 외울 때는
그 태울주를 늘 읽고 다녔다고. 훔치훔치 태울 전사원군 흠리 지하들의 흠련리사파 변희재 글이 좀 전에 뜨는데 나는 요즘 재미가 뭐냐 하니까 허경영 총재님 이제 신인 총재님의 이제 유튜브 강의 듣는 거 여기 이제 내가 사는 재미고 그 다음에 이제 변희재님의 유튜브 강의 듣는 거 이것도 재미라고 그 두 개가 쌍벽을 이뤄요. 쌍벽을 이룬다고. 오른팔 오른다리 왼다리 오른팔 왼팔 이러고 이와 같다고. 내 변희재 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훔치훔치 태울주 상군 흠리자들의 흠련사파 막 길을 걸으면서도 태울주 일어서도 태울주 앉아도 태울주 잠잘 때도 태울주 걸어다니도 태울주 노상 태울주를 읽었다고. 훔치훔치 태울주 상군 하루에 뭐 만독 10만독 읽고 막 그랬어요. 하루에 만독 훔치훔치 태울주 상군 흠리자들의 흠련사파 훔치훔치 태울주 상군 흠리자들의 흠련사파 훔치훔치 태울주 상군 흠리자들의 흠련사파 그렇게 많이 읽었다고요. 태울주를. 그러나 이제 또 뭐 오주, 운장주, 뭐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주문을 읽고 이선 생활이 그건 한 20년 돼요. 그 강정산 밑단계가 그 불교, 그 밑단계가 이제 기독교 그런 단계고, 그 밑에 단계는 이제 그 하나의 지성의 단계가 있지. 문학 뭐 이런 거, 시, 음악 이런 거 단계가 있고, 또 그 밑에 단계는 또 뭐 또 있겠죠. 근데 종교가 최고잖아. 최고의 가르침이고 종교 중에서도 최고의 가르침은 강정산이라고 나는 그래. 강정산도 또 허경영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냐 하면은 33가지 공약을 이렇게 늘 외우면서 다닙니다. 거꾸로부터 외우면 33번째가 식수혁명이잖아. 4대강과 상수도 수원지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약을 미생물 농약으로 바꾸고 공장의 오폐수를 완전히 차단하여 국민 모두에게 1급수의 식수와 무농약 식품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 32번째 황사혁명. 원래 그는 카드혁명이었는데 그걸 얼마 전에 바꿨어요. 국가에서 무료로 모든 가정에 미세먼지 방지 공기청정기와 항사 마스크를 공급하고 몽고 중국과 협조하여 첨단화된 사막화 방지 뉴딜 정책으로 황사를 완전 차단한다. 이거거든. 31번째 벌금혁명, 30번째 주택혁명, 29번째 장애혁명, 28번째 도덕혁명, 27번째 장기혁명, 26번째 노동혁명, 25번째 보건혁명, 24번째 생활혁명, 23번째 어업혁명, 22번째 부패혁명, 21번째 농약혁명, 20번째 농지혁명, 19번째 징병혁명, 18번째 지역혁명, 17번째 화폐혁명, 16번째 유엔혁명, 15번째 취업혁명, 14번째 금융혁명, 13번째 뉴딜혁명, 12번째 사법혁명, 11번째 교육혁명, 10번째 신불혁명, 9번째 세금혁명, 8번째 배당혁명, 소득혁명, 7번째 배당혁명, 6번째 부채혁명, 5번째 노후혁명, 4번째 출산, 3번째 결혼혁명, 2번째 정치혁명, 첫 번째 정치혁명. 뭐 1번부터 외워도 되고, 늘 암송하는 게 내 취미예요. 취미라고. 그리고 읽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33가지를 막 분해를 한다고. 분해를 하다 보면, 이걸 없애야 될 것이 쫙 나오는 거야. 없애야 될 거.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뭐를 없애버려야 되냐. 지자체 선거 이거 폐지돼야 되거든. 지자체 선거 폐지. 대통령 명제로 변경해가지고 선심성 예산을 없앰으로써 남은 금액과 선거 예산 9천억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지자체 의원들의 급여 7,944원도 국민 배당으로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거. 지자체 선거 폐지. 두 번째 정당 지원금 제도 폐지. 세 번째 통일부와 여성부 폐지. 네 번째
정당의 이제 국회의원 공천권을 이거 폐지시켜야 된다고. 다섯 번째, 1억 원 미만의 정권거래소를 폐지시키는 거. 여섯 번째, 지방세 폐지. 일곱 번째, 자동차세 폐지. 여덟 번째, 상속세 폐지. 또 수능시험 폐지. 전국의 교도소 폐지. 금융실명제 폐지. 짐경제 폐지. 농지거래 허가제 폐지. 농약공장 폐지. 쌍벌제 폐지. 김영란법 폐지. 노조 폐지. 그 다음에 그 1억 원 기본생활용품과 가전제품 그리고 전월세 보증금 1억 원까지 재산압류 강제집행 폐지하는 거. 그런 거 없애는 거라고. 하여튼 간에 또 하는 것도 새로 생기는 것도 있죠.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 제일 첫 번째가 그거라고. 결혼 수당 주는 거, 결혼 공영제, 출산 수당 주는 거, 전업주부 수당 주는 거, 출산 공영제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노인들에게 건국수당 주는 거. 그리고 국민배당금이야말로, 그걸 요즘 말하면 또 기본소득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딱 주게 됨으로써 소득의 재분배가 이루어져서 부익부빈익빈의 악순환을 멈추게 한단 말이야. 국민배당금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 다음 또 뭐냐. 세금 포인트 제도 실시해가지고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세금 많이 내는 기업을 국가유공기업으로 추대하는 거. 그 다음에 500만 명의 특수사업자 신설해가지고 100조 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실업자를 한 사람도 없게 뿌려야 된다고. 100세까지. 그래서 이제 뉴딜, 1000여 개의 농업 뉴딜 단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식량을 1차 산업으로 완전히 작업자족한단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 산삼, 투경작물, 일반 곡물 등 생산하는 300만 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해서 매월 100만 원의 급여와 숙식을 제공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징병제 폐지하고 모병제를 하는 거. 그리고 어원보험공사 실시하는 거. 그 다음에 기업가족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노조를 완전히 없앤다는 거. 그 다음에 안경공영제 실시하는 거. 그 다음에 첨단화된 사업가방지 뉴딜 사업 실시하는 거. 뭐 이런 게 머릿속 주문처럼 외운다고. 그전에는 태울 줄을 읽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3.3 공약 외운다고. 그리고 이제 신인님께서 이제 또 이렇게 강의하신 것을 메모해가지고 또 뭐 외우는 것도 있는데 자꾸 시간이 가고 그래요. 이야기가 좀 오래됐다. 길다. 아이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허경영 총재님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대통령이 반드시 되지. 이제 언제 되는가? 이게 뭐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허경영 총재님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이냐? 33가지 공약 중에 맨 마지막에 보면 식수혁명이라고. 그거 보면은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 이렇게 돼 있다고. 식수혁명이 맨 마지막에 그래요. 무농약 식품과 7수의 식수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때문에 건강 대통령이라고. 건강 대통령, 예술 대통령, 예술 또 그림도 엄청 잘 그리신다고. 그러니까 미술 대통령이고, 노래 잘하시는 또 가수, 굉장히 노래와 음악을 좋아하신다고. 그러니까 노래하시는 대통령, 가요 대통령, 음악 대통령, 예술 대통령, 미술 대통령, 정치, 경제 대통령, 안보 대통령, 군사 대통령, 세계 통일 대통령. 또 뭐냐? 교육 대통령이잖아. 교육. 국민학교만 딱 졸업하면은 전부 다 중국어, 일어, 영어, 한국어 4개는 잘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고. 국가에서 그렇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교육 대통령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전 세계로 휘어졌거든. 교육 대통령, 행복 주는 행복 대통령이라고. 5천만 국민의 모든 사람들의 관혼상제를 다 챙긴다 이 말이에요. 생일날만 되면 전부 다 이게 생일 축하금 주지 말이지. 생일 선물 주지. 그리고 가족 간의 그 이 사망 시에는 대통령의 저하와
금일봉 1,000만 원의 위로금을 이제 이렇게 전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을 주는 행복 대통령이라고. 이 시절이 언제 오느냐, 가깝다 이 말이에요. 가깝다고. 그래서 지금 아까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내가 사는 데 있어서 낙이 뭐냐, 즐거움을 주는 사람 변희재고, 또 허경영 총재님이고 이래요. 지금 4월 5일 날 전주 을 지역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다 이 말이야. 있는데 거기에 지금 강성이라고 진보당에서 지금 이제 1등을 하고 있는데, 내일 김용민 박사하고 미디어워치 이제 대표 고문 변희재님하고 안정글 소장 이외에 많은 신분들이 전주에 간다고. 전주 가가지고 지금 바람을 일으킨다 말이야. 일으키면은 나는 정말 뭐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안혜욱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보당으로 봐서는 좀 미안하지만은, 그래가지고 안혜욱 씨는 출마 변이 간단해요. 김건희 깜빵 보내라.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한 그 행위를 보서라도 그럼 가야 된다. 그 사람 주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내려온나. 하루라도 빨리 내려와야 이 국가가 정상적으로 된다. 그분은 그걸 주장한다고. 지금 큰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야. 큰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인류가 지금 이제 80억이다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데, 한 100명도 안 되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보면 말이에요. 100명도 안 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이 약 한 50억 인구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도 더 많다고 하거든. 이거 비슷해요. 80억 인구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제일 돈 많은 사람 1번부터 100등까지 딱 가지는 거 100명이잖아. 100명이 딱 가지는 돈이 한 50억 명이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더 많다는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의 빈부격차가 심하느냐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그대로 두고서는 안 되잖아. 지상낙원이 되는데. 응? 허인포구 성평구이고 필경통일 전 세계인데 이거를 때려 부숴버려야 되거든. 근데 지금 현재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이미 벌써 하늘에서는 해 나오고 있단 말이야. 있는데 그 딥스테이트 세력이라고 할지 가발이라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스코트라고 하는 사람이 설명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말은 하도 이제 정치, 언론 이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말을 이렇게 함부로 못하도록 돼 있었다고. 그런데 트럼프가 그 말을 수민위로 끌어당겼다고. 그리고 지금 공공연히 이야기한다고. 나는 딥스테이트로 완전히 박멸시킨다 이제 그런 말까지 한다고. 다음에 대통령 한 번 더 돼가지고. 그런데 그 딥스테이트는 한 군데만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단체가 여러 그룹이 뭉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 지금 록펠러 가문이 있고 로스차일드 가문이 있고 뭐 JP 모건 이런 가문도 있고 뭐 이렇게 가문이랄까 그런 그룹이 있는데, 로스차일드하고 이런 데는 많이 박살 났는가 봐요. 그냥 찌그러지 버리는데 지금 록펠러 재단이 이렇게 좀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 뭐 이런 말이 이제 얼핏 그래 들리는데, 지금 불명확하지만은 지금 미국 군부가 지금 현재
딥스테이트 세력에 한 700만 명을 구금했다는 말이 있다고. 700만 명. 라나 회장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난번에 2020년 그때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있을 때 바이든이 부정선거한 거는 틀림없고, 바이든은 완전히 그 딥스테이트 세력의 이제 그 똘마니. 그 딥스테이트 세력들의 이 사람들이 돈이 뭐 무궁무 엄청 많이 있으니까 뒤에서 이제 밀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똘마니들인데, 똘마니가 바이든뿐만 아니라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도 그렇고, 클린턴, 그리고 힐러리도 이제 그렇고, 다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또 오바마 이런 애들이 다 똘마이라고. 오늘 보니까 그 스코트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영화의 한 장면을 보여주더라고요. 해가지고 막 악당이 딱 어떤 사람 부르더만은 기사대기를 한 대 때리면서 말이지 뭐라 하더라고. 그렇게 하듯이 바이든도 거기 가가지고 딥스테이트 세력들에 가가지고 뺨알때기를 한 대 맞았을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스코트 그 강연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 그렇듯이 바이든은 똘마이 새끼밖에 안 된다고. 저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 말이야. 그거 보면은 내나 우크라이나가 딥스테이트의 이제 본거지인데, 그 군산복합체들, 그 미국 예산을 빼먹는 놈들, 요런 놈들이 그 미국이 나쁜 짓을 많이 했거든. 이라크를 친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예멘하고 시리아 이런데 막 온갖 구석구석에 다 낑기 들어가지고 몇몇 사람들의 부를 이렇게 축적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 이제 이건데, 그러니까 그래 되면은 그런 사람들은 징계를 받아야 되지. 그런데 지금 내일이 4월 1일이잖아. 그러니까 어제 우리 보니까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인가 그때 이제 EBS라고 비상방송 시스템 해가지고 그걸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현금을 확보하고 먹을 걸 좀 사놔라 그렇게 하는 말이 있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 하여튼 EBS 이거는 전에부터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딥스테이트 세력들의 이제 어떤 그 만행, 잘못된 거, 이거를 이제 쫙 이렇게 보도를 하게 됨으로써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깨어난다는 그건데, 여하튼 딥스테이트 세력, 이 세력이 지금 현재 허물어져 가고 있는 거는 거의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렇게 된과 동시에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나설 거고, 한국에서는 허경영 총재는 대통령 되셔가지고 이 지구 전체의 인류 전체가 이렇게 깨끗하게 잘 살게 되는 그런 구조로 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게 큰 틀이라고. 근데 지금 현재 그 안혜옥 씨가 전주 을에서 4월 5일 날 이제 보면 이제 결과가 나오겠는데, 당선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나는 당선되기를 굉장히 바래요. 굉장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그게 변희재, 그리고 이제 김용민, 안진걸 소장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전주에 가서 이제 이렇게 바람을 좀 넣고 이러면은 당락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 되면은 안혜옥 씨는 이제 가서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안혜옥 씨하고 백은종 대표, 그리고 정대택 씨 이런 사람들은 겁이 없어요. 전혀 겁이 없어요. 애 새끼 다루듯이 하니까.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나이 차이도 옛날로 치면 자식발이지. 그렇잖아요. 80 다 된 사람 우리 볼 때 이제 60 몇 살 같으면 자식. 옛날에는 장가 일찍 갔으니까. 그러니까 막 나무른다고. 나도 전에 한때 그랬지만은 누구라고 이야기는 못하겠고, 양심의 눈을 뜨면은 자기가 한 죄에 대해서 눈을 떠보라고. 뜨게 되면은 자기가 이때까지 처먹은 그것이 전부가 눈물이 돼가지고 쏟아져 나와야 된다고. 하여튼 지금 그렇고, 그 다음에 SK 그 최태원 씨가 이제 최태원 회장이 위조 계약한 거, 이게 이제 조만간에 이제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드러나게 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뭐 내년 총선을 준비를 한다 이러는데, 뭐 최경환이가 그게 뭐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TK 이런데 뭐 하나 TK 그게 뭐야, 국회의원 수가 25석인가 뭐 거기에 이제 뭐 국회의원들을 내보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걸 하기 전에 테브리스에 대한 것을 한마디 할 수도 있다고, 박근혜가. 그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노느냐. 지금 이렇다고, 국내 정치가. 그렇게 하게 됨으로써 흔들리고, 그 다음에 4월 5일 날 안혜옥 씨가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크고. 그리고 저 변희재 씨가 오랫동안 이렇게 감으로 볼 때에 정치 감각이 뛰어나단 말이에요. 변희재 씨가 이제 욕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거 변희재 씨 이 사람 뭐 형편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튼 그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아주 그 변희재 씨는 아주 양심가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진실된 사람이라고. 내가 이 사람 엄청 좋아합니다. 단지는 이제 이분은 이제 그 정모 교수처럼 그 영적인데 이제 이렇게 발전을 못하니까 허경영 총재님이 신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을 따름이지. 그거는 다 똑같아요. 대한민국 목사들도 다 똑같고, 내가 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 전부 다 뭐 몇십만 명이 됐든지 간에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목사, 신부, 뭐 가톨릭의 저 교황, 추기경, 이 사람들 여러 뭐 수십억 명이 됐든지 수백억 명이 됐든지 간에 다 합치봐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다 합쳐보라고. 발톱에 때도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르는 것은 뭐 이제 나중에 이제 불로유 이게 이제 알려지게 되고,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잖아. 그리고 후쿠시마 앞에 오염수 문제 요거 이제 정리됐다는 거 이렇게 되면 이거 뭐냐 이렇게 깜짝 놀라지. 막 그때 다 놀래는 거라고. 변희재 씨도 놀래고 김용민 그 목사도 놀래고 말이야. 저 여기 또 뭐야 정강훈 목사도 그때 다 놀랜다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도 그때 가면 놀랜다고. 그때서는 이제 허경영 총 한번 만나보기 위해서 이렇게 뭐 가려면은 모르지. 뭐 전직 대통령이니까 허경영 총재님께서 엄청 사랑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전직 대통령 같은 분은 또 이렇게 만날 수도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만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래도 이야기했다시피 하나 좋으면 하나 안 좋다고. 지금은 아직까지 지금 블루유가 지금 이제 내 조금 전에 마시는 거 봤잖아. 봐고도 못 믿는다 이러면 할 수 없는 거라. 우유가 먹은 지가 2달이 됐잖아. 2달 됐는 거 썩지 않는 걸로 조금 전에 마시잖아. 지금 아직 남아있잖아. 지금 이게 우유지, 우유. 2달 지난 우유를 지금 마셔도 아무렇지도 않잖아. 고소해요. 이걸 보고도 아리까리하다 이러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조금 있으면 이제 저 후쿠시마 앞에 오염수 문제 처리했다는 게 놓은다고 말이야. 놓게 되면 이게 놀래 자빠진다고.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아시아 통일하는 그 과정에서는 여영통, 여감통, 여병통, 여수통, 요한통 뭐 이런 걸 여명통, 여심통, 여안통, 여의통, 여족통, 여진통, 여우통 이 12가지 능력을 확 써버린다고. 쓰게 되면 그때는 이거 뭐 한국 대통령이 완전히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제 그때서는 저 대가리 속에 이제 돌멩이가 아니라 다이아몬드가 100만 개 들어가 있어도 그때는 다 안다고. 아이고 이게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안단 말이야. 그때는 대가리에 똥만 차 있어도 안단 말이야. 야, 이 사람아, 이거 한국에 하나님께서 신이 돼가지고 신이 돼가지고 인간으로 지금 오셔가지고 한국 대통령이 돼 있다 이때는 다 안단 말이야. 그때는 이제 만나기가 저 우주에 있는 별을 하늘에 별 따는 게 아니고 우주에 별을 따는 것만큼 어렵다고. 지금은 아직 이제 이거 지금도 막판이라고. 지금 이게 막판인데 그때도 한번 뭐 막판인데도 아직까지 뭐 대통령 된 건 아니잖아. 그리고
후쿠시마 앞에 오염수 문제가 처리됐다고 NHK 일본 방송에서 보도 안 했고 지금 일본 수상 그 뭐야 뭐야 이름도 시단가 기시단가 시다바리인가 모르겠지만 그 애가 지금 이제 공포도 안 했잖아. 시다바리.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거지. 좀 있으면 보도를 하게 돼요. 일본 사람이나 우리 한국 사회나 중국 사회나 같은 민족이야. 그냥 또 하나 묵는단 말이야. 근데 아래도 신인님께서 이야기하던데 여기서 쭉 내려가면은 그냥 배 타고 가다 보면은 도착하는 것이 일본이라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이민 가서 만든 나라가 일본이라고. 특히 백제가 망했을 때 제일 많이 갔고, 고구려에서도 많이 갔고, 신라에서도 많이 넘어갔고, 백제에서도 많이 넘어가고, 다 우리 자손이란 말이야. 우리 같은 뿌리예요, 뿌리. 좁게 볼 필요 없어요. 임진왜란하고 그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당연 그것만 생각해가지고 일본 놈 하면 이빨을 갈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거국적으로 보라고. 1만 년으로 이래놓고 보면 우리가 다 같은 한민족이라 다름이 없다고. 앞으로 대마도나 국경이 없어지는 거야. 대마도도 우리 땅이잖아, 원래는. 말이 길어졌는데, 좀 있으면 이제 기시다하고 이런 기시다 하는 말이 아이고, 이 허경영 총재님께서 오염수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NHK 방송을 통해서 밝혀주면은 그때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도 놀래서 자빠져가지고 이제 믿을 거 아니냐고. 근데 지금은 아직 못 들었지. 그러니까 지금은 만나기가 수월해요. 지금은 언제든지 평일날 가면은 이렇게 공짜는 아니야. 돈 받는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 이래가지고 그래 안 하려면 말하라고. 자기 복이라고. 거기 이 사람아, 그게 박정희 대통령도 혁명을 할 때는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리러 다녔다고. 안 그래? 무슨 일을 할 때는 무에서 돈을 가지고 온 게 아니잖아. 그럼 그게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게 내가 일원이 될 건가? 한 사람이 될 건가? 응? 적견비 10몇만 원 아껴가지고 못 보겠다. 그런 사람은 자기 복이 그밖에 안 되는 거라고. 강경산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나에게 하나를 주면 나는 너희들에게 만배를 갚는다 그랬다고. 예수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목이 말라가지고 쓰러졌다고. 그때 청년 베너가 말이지 물을 한 바가지 이렇게 예수님한테 준다고. 목이 말랐을 때 물 한 잔 마시고 그날 저녁에 베너의 어머니하고 자기 누이 동생을 문둥병 환자에서 고치게 해준다고. 물 한 잔 줬는데 10,000배, 100,000배, 100,000배로 갚아줬잖아. 신이 인간이 돼가지고 이 지상 사업을 지금 열리고 있다 이 말이야. 이럴 때에 거기 동참하신 분들, 회원 등록을 하신 분들,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 사기꾼이다, 뭐다 이렇게 할 때에 아니다. 이거 나는 회원 등록을 한다. 회원 등록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야. 회원 등록을 하는 거 언제든지 신인님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생기게 된다고. 회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 강의를 이렇게 절개 들어야 돼. 그러면은 절개 듣고 이 귀중한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이것을 강연비를 당연히 내야지. 이래가지고 내신 분들 한 100회분 내보라고. 100회분 일시불로 1,000,000원 냈다. 응? 예수가 말이야 베너한테 물 한 바가지 얻어먹고 말이야 그 수천만 배를 갚았듯이 수천만 배를 받을 수가 있지 않겠나 말이야. 응?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돈이 다 하늘궁으로 몰리든다고. 아이고, 그건 그렇고 하여튼 지금 긴박한 시점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지금 이제. 그래서 변희재 씨가 올 상반기라 그랬거든. 상반기면 3개월 남았다고 지금. 이제 3월달 갔다고. 1, 2, 3 금년 2023년도 하마 1, 4분기가 지났단 말이야. 1, 2, 3월달에 갔잖아.
그럼 4, 5, 6월 달 2, 4분기가 내일부터 시작된다고. 4, 5, 6, 요 안에 한동훈이도 깜빵 보내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하잖아. 요 안에 갈지 뭐 상반기 좀 지나서 갈지는 모르지만은 갈 수밖에 없다고. 위정교사 죄가 커요. 그 10년짜리라고. 위정교사를 시키거든. 지금 그걸 이제 본단 말이야. 그거를 봐요. 과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4월, 5월, 6월 사이에 한마디 할 건가 안 할 건가. 요걸 이제 지켜봐야 되고. 안혜옥 선생님이 이제 그 4월 5일 날 당선될지 안 될지 그걸 보고 보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를 또 보면서 미국의 이 상황, 딥스테이트, 제일 큰 거는 딥스테이트 세력이라고. 그거는 놔둬서는 안 되지. 응? 김태형 심리학자가 또 그런 말 하잖아. 한쪽 구석에는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한쪽 구석에는 식량을 말이지 바닷속으로 넣어버려요. 곡물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서 말이지. 쌀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쌀을 그냥 바닷속에 쳐박아가지고 못 먹게 해버린다고. 그런 세상을 되면 안 되거든. 딥스테이트 세력은 나름대로 이제 역할을 했겠지. 유엔을 만들고 이렇게 세계를 이제 통일시키 나가는 하나의 그 근본적인 일은 좋은 점도 있겠지만은 이제는 그런 세력은 가는 거야. 신인님이 와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여니까 그런 세력이 온다 이 말이야. 내가 그동안에 못 봤던 거 좀 다시 보여야 되고 그런 거예요. 내가 말을 하니까 말을 왜 하대를 하느냐 그렇게 하더라고. 어떤 분이 그래. 뭐 듣기 싫으면 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 68세라고 내 56년생인데 55년, 54년, 53년 이하는 내 유튜브를 보지 마십시오. 하기야 뭐 57년, 58, 59, 60, 6 이래도 말이지. 내보다 나이 좀 적은 사람이라도 나는 개인적으로 만나서는 하대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그래요. 그러나 이런 이야기 할 때는 마음대로 놓고 마음대로 말을 막 낮춰버려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 허경영 총재님은 말이지 뭐라더라. 정치적인 어떤 그 리더는 될 수 있는데 신인이라는 그 말은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 아이고 이 사람들 참네. 그 어떤 무슨 그 단체의 어떤 그 책임을 좀 지고 있는 사람인가 봐. 그런 사람들이 신인이라는 말은 듣기가 곤란하다라는데 나는 신인 아니면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내한테 이 지구 지금 80억 인구 전체가 말이야 한 달에 월급을 지금 내세라 계산을 하면은 65억씩 줄 수 있다든가 그런 말이 있더라고. 6,500억을 1인당 다 준다 하더라도 나는 그 쳐다보지도 안 해요. 영혼 문제를 해결해주는 참 신인이기 때문에 내가 따르는 거다 이 말이야. 자, 또 그만하고 또 내일 또 하겠습니다. 가깝다. 응? 김태형 씨도 그렇게 하고 김태형 소장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멀지 않단 말이야. 그리고 악인은 악인대로 또 역할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백궁에서 다 쓸만하니까 내놓은 거 아니냐고. 걸주 같은 놈이라고 있잖아. 하나라를 망치게 한 은나라를 망치게 한 주. 또 그 옆에는 또 걸주 같은 놈 옆에는 또 걸주 같은 연이 있다고. 그러니까 볼트와 너트가 딱 만나니까 이제 자기들끼리는 딱 맞는 거지. 그런 사람들도 역사의 섭리로서는 필요하다고. 자, 하루 앞에 이제 좀 끝내가지고 정말 허경영 신인님의 시대가 반드시 조만간에 활짝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허경영